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9일 오전 11시 48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점점 정권 교체의 걸림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무를 장악했으니까 확실하게 이준석의 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준석의 입을 꿰맬 수도 없고,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준석의 핸드폰을 뺏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는데, 그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도 좀 문제 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이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스럽게 한 거겠죠. 그런데 장난스럽게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 욕설에 가까운 내부 총질이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 그것도 윤석열 캠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이에나라고 그러고, 또 김종인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파리떼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보수 인사를 이렇게 지명한 건 아닌데, 일반론적으로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라고, 몰상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몰상식한 이준석입니다.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서라도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아주 피눈물 나는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간적 감수성이 상당히 좀 결여된, 흔히 재성박덕이라고 그러는, 재주는 승한데 덕이 없는 그런 전형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에 이런 이준석의 태도가 별 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목표가 뭔지, 윤석열과 맞서가지고 김종인을 얻고 윤석열을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 근데 그게 될까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의 이런 말장난을 언제까지 허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치판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행동을 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준석의 이런 좀 수준 낮은 말이 여론의 지지를 얻겠습니까? 더구나 보수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 착각인데, 다만 이 기자들 중에서 이준석의 말을 하나씩 꼬박꼬박 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부 기자들과 이준석 사이의 무슨 소통에 의해서 이런 게 다 뉴스가 되고, 또 뉴스가 되면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논란이 됩니다. 이 정치인은 논란을 만들면 성공을 해요. 설사 그게 나쁜 논란이라도 잊혀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이준석과 함께 당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말을 조심을 해야죠. 이 사람은 말싸움에 치지 않으려고 악을 쓰다가 큰 싸움을 놓칠 사람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2030 탈당 러시 엑소더스가 사실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래 경선 뒤 실망한 분들이 탈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안타까운 것이 이것에 대해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애초부터 역선택한 분들,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라는 비하적 발언을 했다며,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은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온 실적이 있느냐 반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이후 탈당 원수 접수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하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 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조롱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 탈당은 40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인데,
이 대표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당 기준 선거인단 탈당자가 923명, 그중 2030 세대가 527명이었고 일반 당원 탈당자도 713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다. 2030 표가 그것과 정반대 측면에 있는 위선과 여러 가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에게 관리는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표현, 이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에 대해 보수 진영의 몰상식한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몰상식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이고, 또 몰상식의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게 이겁니다. 애초부터 역선택한 분들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라는 비하적 발언을 했다. 그 비하적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하적 발언을 한 사람이 보수라는 증거도 없고, 애초부터 역선택한 분들, 이건 뭐 상당히 합리적 추리에 속할 수 있겠죠.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그게 몰상식한 표현으로 욕을 먹어야 되느냐. 오히려 동료를 향해서 하이에나라고 하는 사람이 몰상식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몰상식이라는 또는 하이에나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 쓰면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욕을 먹은 사람이 이준석을 돕겠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사이의 어떤 유대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반 윤석열 통일 전선인지, 그리고 김종인과 이준석 사이가 또 뭔지 하나 공통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인데, 미워하더라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견으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경멸하는 그런 표현을 예사로 안철수를 향해서 이준석, 김종인이 쏟아내니까 결국 안철수가 독자 출마한 거 아니냐. 안철수를 선거판으로 불러낸 사람은 이준석, 김종인이다 라는 칼럼을 쓴 사람이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가장 한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균형 잡힌 논설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송평인 위원인데,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를 선거판으로 불러들인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윤석열에게 안철수와 손잡지 말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선거에서 쥐라는 이야기죠. 다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선을 껐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캠페인 매니저는 많아야 한다. 그리고 캠프는 키워야 한다. 그게 바로 이준석, 김종인에게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종인, 이준석의 이런 행동에 여론이 뒷받침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죠. 다만 일부 몇 안 되는 기자들이 편을 들어주니까 그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인사를 자신이 해야지, 당무를 장악한 자신이 인사를 해야지 기자들에게 인사권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하라고 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왜 망했습니까?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가 계속 종로구에 출마하라고 등을 떠미니까 불리한 걸 알면서도 이낙연 씨가 버티고 있는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참패를 하고 전국적 선거를 지휘해야 될 사람이 김종인에게 그 임무를 맡겨버리고 자기는
종로구에서 되지도 않을 선거운동을 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언론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 사회부 기자와 정치부 기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는 이 세상의 바닥을 기는 사람이에요. 이 정치부 기자는 여의도에서 국회 중심으로 이 국회의원들 만나다가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정상배적인 그런 거강꾼 같은 역할을 할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들의 충고를 듣는 정치인이 아주 몰락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기자들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참고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할 일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사과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